앙우장사의 고향이 산둥반도입니다. 공자, 맹자의 고향도 산둥반도입니다. 인재들의 본고지 산둥반도에는 예로부터 백제인, 신라인 등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산둥반도는 황하 문명의 본고지입니다. 산둥반도에서 발흥한 옛 중국의 황하 문명이 북경을 거쳐서 요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의 시조인 황제와 동이족의 시조인 치우천왕이 싸웠으며 산둥반도는 중국인과 조선인의 동질감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수심 44m밖에 안 되는 얕은 바다인 서해 남해바다에서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2년 넘게 걸린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심해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은 일본과 파푸아 뉴기니 사이에 있는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깊이가 무려 11,000m가 됩니다. 에베레스트가 8,848m이니까 이보다도 2,000m나 더 깊습니다. 깊은 바다 해저에는 산맥이 있습니다. 해저 산맥 봉우리를 해령이라고 부르고 해저 산맥 심해 바다 바닥에는 연못도 있습니다. 바닷속의 바다입니다. 염도가 진해서 바닷속 연못에 오래 있으면은 병신이 됩니다. 바다 장어가 바닷속 연못을 들락거리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심해에는 무엇이 삽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게와 새우, 크릴입니다. 단단한 껍질을 가진 갑각류들입니다. 탄화수소로 만들어진 이들의 껍데기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막아줍니다. 이들이 죽으면 그 사체는 바다에 가라앉아서 석회암을 만듭니다. 이산화탄소의 저장소가 됩니다. 그 밖에 심해 생물로는 게, 새우, 조개, 문어, 불가사리 등의 국피동물, 장어, 상어, 지렁이, 아귀 등의 물고기 등이 있습니다. 심해에는 먹이가 별로 없습니다. 광합성이 안되고 칠흑같은 어둠만이 있는 곳입니다. 심해 생물들은 바다 해수면에서 가라앉는 동물들의 사체를 먹습니다. 바닷속에 부유하는 미생물을 먹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 박테리아와 공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짝을 찾기가 힘들어서 대부분 자웅동체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셈이죠. 심해 바닥으로 떨어지는 고래 시체는 바닷속 잔치에 초대하는 생명의 향연입니다. 상어, 문어, 먹장어, 게 등 물고기들이 배를 터지게 먹는 먹이도 되지만은 뼈까지도 먹는 미생물들의 먹이도 됩니다. 심해에는 열수 분출공이 있습니다. 바다 해저 지표면의 지각 운동과 지진 화산 활동으로 지하에 뜨거운 물이 솟구쳐 나오면은 독성이 강한 황과 황화수소가 나옵니다. 섭씨 400도의 뜨거운 이곳에 사는 생명체는 무지 많습니다. 입과 항문이 일자로 늘어진 관 모양의 관벌레, 이들은 길이 2m까지 자랍니다. 게, 새우, 각종 미생물이 삽니다. 이곳이 지구 생명체의 시초라고 보여집니다. 세균 중에서 인간 및 모든 생명체의 조상으로 여기지는 스피로헤타는 나선상균 편모충으로 운동성이 좋습니다. 이동 시에 몸 전체를 회전합니다. 건조하거나 영양분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핵산과 효소가 있으나 ATP를 생산하지 못하고 절대 기생성을 보입니다. 숙주세포의 ATP와 유전자 일부를 사용해서 증식하게 됩니다. 이 스피로헤타는 매독의 원인균이기도 합니다. 성관계로 감염이 되고 페니실린으로 치료를 합니다. 피부 점막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므로 콘돔을 쓰면은 예방되기도 합니다. 성기 및 입 등 감염 부위에 궤양이 생기므로 감염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결막염, 트라코마, 성병인 비임균성 요도염을 유발하지만은 항생제인 페니실린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만드는 병균이 바로 스피로헤타 세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만물은, 인간은, 모든 사물은, 모든 세상은 짝짓기와 번식은 융합과 분열의 연속입니다. 남녀가 합해서 번식을 하면은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융합이죠. 환경이 어려우면 융합을 하고 환경이 좋아지면은 분열을 합니다.
먹이나 짝짓기가 어려워지면 고세균과 세균은 서로 유전자를 교환하면서 융합을 하게 됩니다. 태초의 생명체는 지상에 풍부한 수소와 지하에 풍부한 탄소, 질소, 황, 산소가 결합해서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게 됩니다. 우주의 75%를 차지하는 수소는 지구 중력에 잡혀서 대기 중에 머물게 되고 운석의 충돌과 지하 마그마의 폭발과 화산 폭발로 열탕 스프가 된 지구는 끊임없이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를 지상으로 뿜어냅니다. 지상에 많은 수소와 탄소가 합해지면은 CH4 메탄이 되죠. 그 다음에 지상에 많은 수소와 산소가 합해지면은 H2O 물이 되고, 지상에 많은 수소와 질소 N이 합해지면은 NH3 암모니아가 되고요. 지상에 많은 수소와 황이 합해지면은 H2S 황화수소가 됩니다. 해저 평균 2000m에서 5000m 사이에 심해 섭씨 200도에서 400도 사이에 고열의 심해 열수구에는 모든 생명체의 기원으로 보이는 초호열성 메탄 생성 고세균이 삽니다. 이들은 열수구에서 나오는 황과 황화수소 등 영양분으로 먹고 삽니다. 심해 열수구는 지하 마그마의 뜨거운 열로 뜨거워진 물이 솟아오르는 곳입니다. 수압이 지표면의 500배에 달하지만은 그 때문에 물이 끓지는 않게 됩니다. 이들이 등장한 38억 년 전 원시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가 없고 메탄,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대기에는 산소가 없어서 하늘은 파란색이 아니라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죠. 오존층이 없어서 태양의 자외선이 직접 지표면에 도달해서 지표면 생명 탄생이 절대로 불가능하고, 자외선이 도달하지 못하는 바닷속 심해 열수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해서 수십억 년 동안 화학 진화를 한 것이 지금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들이 된 것입니다. 바닷속에서 탄생한 생명체는 막구조로 보호된 아미노산, 단백질의 원리인 아미노산, 지방산, 당 등의 유기물 복합체가 됩니다.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래서 광합성을 전혀 못하는 심해 열수구 주변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명체를 볼 경우에 첫 번째, 관벌레 리프티아가 있습니다. 이들은 키틴질의 희고 긴 관 안에 붉고 연한 살을 가진 관벌레는 몸 안에 입이나 위 등 폐 등 소화기관이 전혀 없고 혈관만이 있습니다. 관벌레는 열수구에서 나오는 황화수소, 메탄, 유황, 칼슘, 바리온, 실리콘 등 무기물 화학물질을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세균을 이용해서, 몸 안에 이 세균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세균들이 화학 합성으로 이런 무기물들을 다 유기물인 영양분으로 바꿔주고, 이 유기물을 공급받아서 관벌레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세균과 관벌레가 공생을 하게 되는 거죠. 몸 안에 있는 세균은 혈액 속에 H2S 황화수소와 화학적 결합을 하는 특수한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습니다. 관벌레는 입과 장, 허파가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며 안 먹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몸속 세균은 황을 먹고 아미노산, 포도당, 산소를 만듭니다. 관 끝부분에 밝고 붉은 깃털은 아가미 역할을 해서 산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를 교환합니다. 해저 열수 분출공해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균을 이용해서 높은 수압과 아주 고온, 열을 견뎌내게 됩니다. 또 해저 열수구, 심해 해저 열수구에 사는 생물로는 구멍새우가 있는데, 구멍새우는 황을 처리하는 세균을 다리에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사는 생물 중에는 홍합, 대합, 고동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몸속에 황을 처리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살고 있는 동물 중에는 개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종류인 문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상하게 생긴 폼페이 벌레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폼페이 벌레는 몸을 덮은 하얀 털 사이에 세균들이 있어서 이들이 뜨거운 열을 차단하는 특수 효과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